안녕하세요. 사탐의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9월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쌤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학생들은 쌤 이번 시험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한 학생들도 있고 또 몇몇 학생들은 그 말을 했어요. 쌤, 개념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표분석 푸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상 등급 컷 한번 볼게요. 9월 등급 컷 1등급 45, 2등급 41, 3등급 36, 4등급 29점입니다. 6월하고 비교해볼까? 3점 낮아졌네? 4점, 6점, 5점 낮아졌어. 확실히 6월보다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6월에 표분석 몇 문제 나왔을까? 4문제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뭘까? 보통? 성불평등 문제죠. 근데 9월에 이번에 표분석 문제 3문제 나왔다? 그리고 성불평등 문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컷이 낮아졌을까? 개념 문제가 유형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는 수능까지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쌤이랑 표분석 문제 3문제랑 개념 문제들 중에 유형이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하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읽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야? 표분석 문제구나. 표분석 문제 중에 인구 부양비 문제구나. 쌤이 인구 부양비 문제 풀 때 마구잡이로 풀면 된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단계 1번 뭐였지? 문제 읽으면서 필요한 조건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당장 인구 부양비 그래프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인구 부양비 그래프 그려주고 조건 적용시켜 주고.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러면 다음 조건 읽고 이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 있네. 두 번째 뭐다? 인구 부양비 그래프 그려주기.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조건 중에 뭐 있다? 연결고리 있다. 연결고리 있으면 갑국, 을국 혹은 t년 t 플러스 50년 연결고리 적용시켜주고 비교해주기. 오케이? 이 세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각국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A씨는 각각 유소년, 부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우리 A씨가 뭔지 몰라, 지금. 그럼 분명히 이거 구하라고 나오겠죠. 각국에서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자, 조건 나왔네. 조건 나오면 어떻게 해라? 밑줄 쳐라.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또 조건 나왔다. 그리고 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자, 근데 같은 조건이 아니죠. 얘 뭐야?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연결고리 관련된 조건이네. 머릿속에 두고 밑줄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이것도 연결고리네.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 동일하다. 갑국과 을국의 연결고리 적용시켜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당장 적용시켜줄 만한 거 없죠? 그럼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뜬금없이 표가 나왔네. B분의 C, A분의 B 플러스 C.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A가 노년인지 유소년인지 부양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자, 갑국 T년부터 볼게요. 갑국 T년 B분의 C가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A분의 B 플러스 C가 3분의 2래. 자, A, B, C 전체 비율의 합은 몇? 100%. 그걸 활용해서 A와 B와 C 간의 비례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B 플러스 C 있으니까 얘네 한 번 더 해보자. B가 3이고 C가 1일 때 B 플러스 C는 몇이 되지? 4가 되지. 오케이? 그럼 그때 A 몇이야? 6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A는 6, 6대 3대 1이란 조건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T 플러스 50년도 보자. B분의 C가 3대 1에 B가 3일 때 C가 2. 그럼 A는 몇일까? 5분의 5. 5, 3,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을국 T년도 보자. 6, 1이래. 땡큐. 합이 7이네. 그럼 A는 13. B는 6, 1 이렇게 차근차근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3, 2, 합이 5네. 그러면 5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조건 적용시켜 줄 수 있겠죠. 우리 이거 파악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인구 부양비 그래프 표 그려줘야지. 오케이? 자, 얘 적용시켜주고 이제 조건 한번 적용시켜 줘보자.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그럼 갑국 T년 100일 때 50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저기서 뭐 썼지? B가 3이고 C가 1이고 A가 6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근데 부양 인구 대 유소년 인구 비율이 2대 1이지. 그럼 여기서 2대 1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그치. 얘가 6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3이 여기 들어가고 1이 여기 들어가야지. 다시 그러면 A가 부양 인구, 3, B가 유소년 인구, C가 노년 인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왔다. B 유소년, A 부양 인구, C 노년.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아까 구해줬던 거 위에 다 써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쌤이 부양 인구에서 제일 움직이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랬지? 비율로 움직이는 거. 전체 비율 몇 프로? 100%. 3, 6, 1 합치면 몇이야? 10이지. 그러면 얘는 30%, 60%, 1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보자. 6, 13, 1이야. 다 합치면 몇이야? 20이지. 근데 전체 몇 프로? 100%지. 그럼 한 개당 5%씩 가져가겠네. 그럼 얘는 30%, 얘는 65%, 얘는 5% 가져가겠네. 오케이? 밑에 거도 똑같이 비율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30, 60, 10, 30, 65, 5, 30, 50, 20, 30, 50, 2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까지 적용시켜줬다.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연결고리 적용시켜줘 보자. 마지막 거 보자.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대. 전체 인구 몇으로 잡을래? 우리 비율 이미 구했잖아. 100으로 잡으면 움직이기 쉽겠죠. 30명, 60명, 10명, 30명, 65명, 5명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갑국, 을국, T년 연결고리 적용시켜줬다. 마지막 뭐 나오겠어?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연결고리. 자, 보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해야 돼. 얘가 10% 감소해야 돼. 그럼 30명에서 3명 빠진 27명이 되겠죠. 얘는 20% 감소해야 돼. 30명에서 6명 빠진 24명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30이 24 됐어. 똑같이 20% 빠지면 되죠. 50이 20% 빠지면 10 빠져서 40, 20이 20% 빠지면 4 빠져서 16. 자, 우리 모든 조건 다 적용시켜 줬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비율도 구해줬고 각각의 인구 수도 구해줬습니다. 그럼 이 10명과 이 24명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머릿속에 두고 선지로 갈게요. 1번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자, T년의 노년 부양비 찾아보자. 60분의 10 vs 65분의 5. 분자값은 2배인데 분모값이 다르기 때문에 2배 아니죠. 2번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T 플러스 50년 27명, 24명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T 플러스 50년의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어. 야,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에. 20% 이상 맞죠? 20% 이상 맞죠? 둘 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4번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을국부터 보자. 자, 30명이었던 유소년이 24명 됐어. 근데 노인은 5명이었던 게 몇 명 됐어? 16명 됐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줄었고 늘었어. 둘 다 저 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T년의 부양 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자, 단순 수치 계산이지 몇 명. T년에 60명, 65면 을국이 5명 더 많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부양 인구는 갑국이 45명, 40명으로 갑국이 5명 더 많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0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인구 부양비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 1번 조건에 밑줄 쳐주고, 두 번째 인구 부양비 표 그려주고, 마지막 연결고리 있으면 적용시켜주기. 그 다음에 각각의 수치 잘 비교해주기. 오케이? 이 문제 오답률 1위였어요.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1위였을까? 아까 쌤이 처음에 말했듯이 1번부터 19번까지가 너무 험난해. 아이고, 개념도 어려워 죽겠어. 20번 풀 여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오답률은 높았던 문제입니다. 평소에 잘 대비를 하셔야 이런 힘든 상황이 와도 20번 와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보자마자 사회보장제도 문제구나. 그럼 분명히 자료 원에서 공공부조인지 사회보험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골라주고 그 다음에 보통 뭐 구해? 각각의 수급자 비율이 나오지. 그 다음에 전체 비율이 나오지. 그래서 각 지역의 인구 비를 찾은 다음에 각각의 수급자 수를 비교해 주는 게 보통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죠. 근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나왔어? 자료 2 봐봐. 45, 60 비율이야? 아니야. 단위 봐봐. 10,000명이야. 인구수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시험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단위 잘 봐야 돼.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도 단위 중요한 문제 있었죠? 부부가구. 수능에서도 단위 꼭 유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T년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공공부전의 남성 수급자 수는 T년 뭐야? T년 찾아가 보자. 공공부조 사회보험 써주고 T년 공공부조래. 남성 수급자 수 15명이지. 여성 수급자 수 T년 공공부조의 여성 수급자 수 45명. 남자가 여자의 3배가 아니라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 수의 3배이죠. 자, 다음 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이 원칙. 자, 이런 거 개념 헷갈리면 안 되죠. 사보죠. 60만 명 증가하였다. 자, 근데 이런 거 나올 때 표분서 문제에서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남잔지 여잔지 몰라. 이런 문제 나오면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이게 사실 괄호치고 전체, 이게 생략된 거죠. 오케이? 전체를 구하는 거에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니은 다시. 이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이 증가하였다. 자, T년부터 한번 볼게요. T년 쫓아가 보자. T년 사회보험 수급자 수 남자 60, 여자 40해서 100만이었죠. 그게 몇 만이 됐어? T 플러스 30년 사회보험 80명, 80만 명 해서 160만 명이 됐죠. 자, 60만 명 증가하였다. 맞았습니다. 니은에서 유의해야 될 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은 전체인 것을 한 번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디귿. T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급자 수. 자, 이거 사보인 거 1초 만에 알고 남성 수급자 비율은 사회보험의 전체 수급자 수 중이야. 쫓아가면 돼. 전체 사회보험 수급자 수 몇 명이야? 100만 명이지. 그 중에 남성 수급자 비율은 몇 만이야? 60만이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가입 사회보험이죠. 오케이? 얘도 사회보험이네. 똑같이 나 보면 되겠다. T 플러스 30년 80, 80 전체 분모값 160만 중에 여성 수급자 비율 똑같이 80, 80이니까 80이면 되겠죠. 자, 얘는 2분의 1이지만 얘는 2분의 1을 초과하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오케이? 리을입니다. T년의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얘도 사회보험이죠. 비율은 T 플러스 30년 각국 인구 중 사후 처방이 강한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자 비율보다 낮다. 여기선 분모값 뭐야? 전체 인구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조건에서 뭐라 했어? T년과 T 플러스 30년 각국 전체 인구는 몇 만이래? 1000만이래? 1000만 분의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을 60하고 40 더한 100만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전체 1000만 중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공공부조 T 플러스 30년 90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비율은 누가 더 높다? 자, T년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겠죠.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T년인지 T 플러스 30년인지 잘 따라가고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한 손으로 찍어가면서 계산해 주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만 단위 조심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기존에 배웠던 비율, 전체 비율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그 파트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계층 문제입니다. 계층 문제도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걸 나타낸 것이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 B, C 확정 안 났지. 근데 여기서 확정 나올 수 있는 거 있다. 자, 모래시계 이렇게 생겼지. 그 중에 가장 얇은 A가 뭐다? 중층인 거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의
중층인 거 확정 지어 놓고 그 다음 조건 뭐야? 갑에서 병국 각각 피라미드, 다이아, 모래시계형 중 하나이다. 자, 그럼 BC를 한번 확정 지어 보자. 갑국부터 보자. 갑국 중층에 30 박아도. 그 다음에 B를 상층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0이 올라가고 50이 내려가겠죠. 이거 뭐지? 무슨 형? 그치. 피라미드형 나옵니다. 자, 반대로 중층에 30 박아두고 자, B를 하층이라고 해봐. 그러면 50이 상층이 되겠죠? 자, 역피라미드네. 조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를 통해서 우리는 B가 상층, C가 하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A, B, C 확정 맞네. 계층 이동 문제 쌤이 뭐라 그랬어? 귀찮아도 다 하나하나 써줘야 돼. 20, 30, 50, 30, 20, 50, 20, 50, 30 쓰는데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눈으로 읽고 풀라 그러잖아? 뇌를 믿지 마. 무조건 틀려. 써주고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쓴 다음에 그림 그려주면 더욱더 좋고. 오케이? 그럼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 각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우리 주어진 조건 중에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나와 안 나와? 맨날 나오는 낚시 구조이죠. 이거 아직도 틀리는 학생 있어. 절대 틀리지 마. 근데 만에 하나 조건에 나와. 그럼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비교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니은 병국 계층 구조는 을국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자, 중층이 가장 뚱뚱한 다이아몬드형이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죠. 니은 맞는 선지. 그 다음 디귿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 30, 50, 20, 50, 30. 갑국에서 20 상층이 제일 적고 병국에서도 20, 50, 30, 20 상층이 가장 적죠. 디귿 맞는 선지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 20과 이 20 비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연결고리 있다 없다? 없다. 퍼센티지만 나왔지 사람 명수는 비교해 줄 수 없다. 만에 하나 연결고리 나온다면 사람 명수까지 비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리을입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각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자, 이거 개념이죠.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건 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계층 문제였는데 엄청 쉬웠죠. 하지만 A, B, C 확정 지어줄 수 있는 A를 확정 지어주고 B, C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게 포인트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9번입니다. 19번 문제 읽자마자 뭐야? 이거 쌤이 뭐라 부른다 그랬지? 채점 문제야. 채점 문제 풀 때 유의해야 될 점 뭐지? 채점한 거와 답안 두 가지 써줘라. 답과 채점 두 가지 꼭 써줘라.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적용시켜 줘 볼게요. 자, 채점 결과부터 볼게요. 자, 이런 거 볼 때는 고득점자부터 보는 게 좋아. 오케이? 자, 딱 보니까 갑과 병이 3점, 3점이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 서로 답이 달라. 두 번째 질문 같고 세 번째 질문에서 서로 답이 다르네. 오케이?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라고 가정해 보자. 오케이? 그럼 채점해 보면 틀리고 틀렸지. 자, 그럼 3점이 맞으려면 값은 아니오, 얘가 돼야 돼. 이때 답변이 아니오가 되면 얘가 틀리게 되지. 얘도 틀리게 되지. 얘도 맞게 돼서 병은 1점이 나오지. 오케이? 이걸 통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질문, 즉 갑과 을이 같은 대답을 한 질문들은 무조건 둘 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어긋났으니까. 자, 채점한 다음에 뭐라 그랬지? 그에 맞는 정답 꼭 질문 옆에 써주세요. 자, 얘가 맞았으니까 여기다 얘 써주고 나에도 얘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점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을 아니오 썼으니까 틀렸지. 틀렸지. 근데 을 몇 점이야? 2점이지. 전체 4점 중에 2점 벌써 날라갔네? 그럼 나머지는 맞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채점한 답을 써줘야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가 나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채점해주자. 아니요 맞고 얘 틀렸네.
자, 얘 틀리고 아니요 맞았네. 3점, 2점, 3점 맞지. 오케이? 이거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빨리 확정 지어 주고 채점하고 답 써주고 채점하고 답 써주고 답과 채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 골라보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얘야.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건 거시적 관점. 그럼 저기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는 상상론인 걸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자.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갈등을 사회 원동력으로 본다. 자,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갈등을 사회 원동력으로 보는 애 누구지? 갈등론이지. 그렇다고 A를 갈등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 정답 뭐야? 아니오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틀린 질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A는 기능론, C는 갈등론이란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써준 이유 뭐야? 마지막에 선시에서 또 꼬아서 낼 거란 말이야. 답이 예가 나와야 되는지 답이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번 보자.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예, 갈등론에 관련된 설명이죠. 2번 B는 A와 달리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성 주목하는 건 기능론이죠. 3번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상상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4번 드디어 나왔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자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얘 답 뭐야? 얘지. 근데 가에는 무슨 대답이 나와야 돼? 아니오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거 괜히 써준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5번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써줘. 예. 나의 예 답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채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확정 지어주면서 먼저 동그라미 X 채점해 줘. 그럼 그 동그라미가 답이 되는 거지. 그 답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예 쳤었지? 그러니까 예라고 써주고 여기는 아니오에 동그라미 쳤었지? 그러니까 정답을 아니오라고 써주고 오케이? 채점과 동그라미 X와 예 아니오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엄청 쉬웠는데 학생들 많이 틀렸다. 문화의 속성 몇 개? 5개.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그 중에 고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어렵게 낸 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 학습성. 얘 뭐야? 공유성. 고르는 거 1도 아니야. 근데 학생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제발 선생님이든 사회자든 나오면 이분이 하는 말씀부터 들어. 학교에서 누구 말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사회문화 문제도 똑같아. 선생님 나오면 선생님 말 들어. 오케이? 뭘 하셔? 갑을 정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 갑과 을과 정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 나머지는 병은 변동성을 설명하랬더니 뭘 설명했어? 학습성 설명했고 무는 전체성 설명을 했더니 공유성에 대한 설명을 했대. 오케이? 이걸 읽었으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읽어가지고 그냥 뇌피셜로 병, 변동성, 정답 3번 고르면 안 돼. 꼭 누가 이런 설명해줘. 선생님이 하는 말부터 읽어. 제발. 그리고 갑, 을, 병 나오고. 그럼 맨날 그래. 선생님이. 이 중 2명만이 옳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선생님부터 읽어. 이 문제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읽고 문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빵꾸 안 나요. 자, 1번.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지는 것, 축적성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 수 없죠. 2번,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연관되었어요. 이거 전체성에 대한 설명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번, 가에는 변동성 설명 찍으면 안 돼. 학습성에 대한 설명을 쓴 거야, 병의. 자,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 지도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 자, 내비게이션이 등장했더니 뭐래? 변동성도 있고 전체성도 있죠. 학습성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 4번.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 MBTI로 한다. 이거 뭐야?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죠. 축적성 아니죠. 마지막 5번.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응원 색깔을 활용한다. 이거 그 팬클럽의 공유성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개념 어려워 쉬워? 엄청 쉽지. 근데 왜 많이 틀려? 문제 제대로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지금이라도 수능에 이런 유형 모든 개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꼭 주어진 조건 잘 활용해서 푸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개념은 무지하게 쉬웠어. 근데 학생들 틀린 학생들 많아. 왜 틀렸어? 이번 9월 모의고사 개념 문제 다 조금씩 꼬아서 냈다 그랬지. 유형에 익숙해지세요. 자, 을이 뭐래? 절차나 규칙 문서로 정해져 있어서 할 일이 명확하고. 을이 다니는 회사 뭐야? 관료제야 탈관료제야? 관료제 고르면 안 돼. 병이 다니는 회사는 이래서 참 좋아 보여. 병은 뭐라 그래? 을이 다니는 회사가 이래서 더 좋아 보여. 서로 다니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이 문제도 낚시 포인트 있어요. 문제 유형 익숙해지세요. 오케이? 그 다음 7번도 7번 같은 유형 사회 집단 사회 조직 나오면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다 쓰면서 써. 뇌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자, 갑 보자. 취업 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음. 얘 교내 독서 모임에 다니고 있네. 체크해주고. 교내 독서 모임. 자, 을도 같이 다니니까 을도 써줘야지. 그 다음 뭐야? 이번 총동창회 주최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참여할 예정임. 뭐 총동창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 다음 이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자 네모네모 시민단체 병 나오면 바로바로 써줘야 돼. 오케이?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한. 갑 끝났어. 을 보자.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름방학에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체험 활동을 참가한 예정이라 어려움,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학생들 특강을 취업을 건의하고 싶음. 자, 갑에 대한 내용 없죠? 이 문제는 갑만 볼 거야 지금. 병 가보자.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그럼 갑 어디 소속돼 있어? 대안 학교에 소속돼 있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대안학교 써주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 그 다음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을 고심하고 있음. 끝났네. 갑 교내 독서 모임 대안학교 2개네. 절대 안 돼. 이 사회집단 사회조직 이거의 문제 포인트 뭐야? 어디 소속돼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다 읽으면서 찾아야 돼. 자, 제목 보자. 취업 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 A 대학교 취업상담센터. 갑을병 다 어디 학교 소속이야? A 대학교 재학생이지. 자, A 대학 꼭 써줘야 됩니다. 셋 다. 지금은 간만 보지만. 자, 이 문제 사회집단 사회조직 나오면 뭐냐고? 포인트가 뭐야? 문제 난이도 어려워? 안 어려워. 소속돼 있는 것만 찾으면 돼. 근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도 힌트가 무조건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하나 잘 써주고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지도 한번 보자, 이 문제. 보통 선지가 이렇게 나와. 병이 속해 있는 집단. 근데 이번엔 선지 어떻게 나왔어? 작성한 내용에. 자, 작성한 내용까지 나오네. 자, 수능에 이런 유형 나오면 선지 한번 쓱 봐봐. 속한 집단만 구별하라는지 아니면 작성한 내용 전부 다 구별하라는지 구별한 다음에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냥 기존 유형대로 속해 있는 집단만 썼다가 나중에 1번 봤더니 작성한 내용에 있는 공식 조직을 다시 쓰면 시간 있어 없어? 시간 부족해. 선지 한번 쓱 긋고 위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쌤이 주는 팁입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9번도 일탈이론.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웠어. 자, 갑은 뭐래?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적 한 번도 없대. 그럼 얘네 셋 중에 뭐는 아니란 소리야? 머트는 아니란 소리고 차 아니면 낙이지. 을 보자. 일탈자와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 적이 없대. 그럼 얘는 낙 아니면 머튼이죠. 자, 그 다음에 병 뭐래? 사회 규범을 위반해 차별적 제재 받은 적 없대. 얘는 그러면 차 아니면 머튼이죠. 자, 학생들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거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줬잖아. 갑의 일탈은 A 아니면 B래. 그럼 얘가 A 아니면 B래. 을의 일탈은 B 아니면 C래. 자, 2개 공통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지. 공통 B. B가 낙인 이론이네. 1초 만에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A는 차교론.
C는 머튼의 아놈이 나오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유형 나오면 뭐 해라? 이렇게 써줘라. 그 다음에 A, B, B, C 써준 다음에 공통점 먼저 빼주고 차이점 골라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다음 유형도 한번 볼게요. 쌤이 10번 유형도 가져왔어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문제 나오면 뭐부터 봐라? 구분할 수 없다부터 봐라. 왜? B, C가 대답을 같은 대답을 한 거야. 예, 아니요, 아니요 하니까 구분할 수 없어. 그러면 A를 알 수 있겠지. A 확정 지은 다음에 구분할 수 있다로 넘어가라. 오케이? 이 유형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도 가져왔습니다. 빈곤. 시간 없다고 마구잡이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특히 이번 수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 해도 여기까지 읽다고 절대적 빈곤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 읽고 마지막 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 표 분석 문제 이번에 어렵지 않았어요. 인구 부양비 어떻게 풀어라? 조건 밑줄 치고 인구 부양비 표 그리고 연결고리 적용시켜 줘라.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문제 어떻게 풀어라? 자, 공공부존지 사회보험인지 서비스인지 바로 1초 만에 파악하고 보통 문제는 비율, 전체 비율 나와서 각각의 인구수, 그 다음에 수급자 수 구하면 되지만 이번 유형은 단위, 명으로 나왔죠. 비교 잘 해줘라. 마지막에 계층의 합은 상, 중, 하 100% 움직이죠. 그거를 통해 A, B, C가 상층인지 중층인지 하층인지 잘 파악해라. 그리고 이번엔 나오지 않았지만 성불평등 문제. 자, 성불평등 문제 나오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10과 1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건 잘 읽고 풀어라. 자, 성불평등 문제 안 나왔다고 아예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념 문제 어렵다고 한 학생들 많았는데 쌤이 유형 쭉 보여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거 무슨 문제야? 채점 문제. 채점 문제 어떻게 풀어라? 채점과 정답을 헷갈리지 말아라. 오라고 했다고 얘야? 아니지. 아니온데 맞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 옆에다 아니오 꼭 써줘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선지 풀 때도 예, 아니오 비교해줘라. 아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얘의 답은 예지만 가에는 정답이 아니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든 이분이든 나오면 뭐부터 읽어라. 제발 이거부터 읽어라. 오케이?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이번에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역시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중간만 딸롱 읽어. 돼,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을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병이 다니는 회사구나. 을이 다니는 회사구나. 문제 제발 잘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매우 중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선지, 아까 뭐라고 나왔어? 나타난, 그리고 속한. 선지 한번 쑥 읽고 얘가 나타난 거 다 쓰라 그러면 다 쓰고 속한 거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거 빼먹으면 돼, 안 돼?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빼먹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하나 찝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A, B, B, C 나오면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아서 A, B, C 확정 지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 구분할 수 있다와 없다 나오면 뭐부터 봐라? 구분할 수 없다부터 봐라. 그 다음에 이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읽어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쌤이랑 9월 모의평가 주요 문제 같이 한번 봐봤어요. 자, 표분석 문제 어렵지 않았죠? 문제 수도 한 문제 줄어서 세 문제 나왔고. 근데 개념 뭐야? 결국에 쌤이 계속 하는 말 뭐야? 상황 판단 들어가니까 문제 잘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꼼꼼히 읽어라. 개념 자체는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어라. 그럼 학생들은 그런 말 하겠죠. 아니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다 문제를 읽고 풀어요? 개념 빨리 풀어야지 표분석 풀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부터 개념 문제가 상황 판단이 복합적으로 나와도 그걸 빠릿빠릿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도 올해 수능 사회문화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표분석은 기본으로 대비하고 뭐라? 개념도 어려운 문제, 특히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해라. 자, 수능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번에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조금만 더 많이 이번에 시험은 잘 본 학생들도 이번 트렌드 반영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수능 때 좋은 성적 꼭
만점 받으시길 쌤이 응원할게요. 그럼 열공하시고 안녕!